칠철교부터 암사대교까지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 사고 있어서 부근에서 정체가 심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쪽 평택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3-4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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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배종천 인사이트케어 소장. 안녕하십니까, 배종천입니다. 네.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어떻게 된답니까? 네? 저도 모르겠고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 오락가락 가락 오락. 저는 뭐 원칙이 뭔지 그래서 삼비다, 비원칙이다. 비원칙이고 비대안이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선거가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책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와 연결하면 다 책임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칙을 그러면은 정하든지 전략 공천의 원칙이 뭔지 오세훈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경선을 한 사람들, 공천 신청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비원칙, 비대안, 비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종찬 선생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정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 전략공천공관위원회인가요? 전략공천 관리위원회. 네. 아니 왜 두 분을 컷오프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저히.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책임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선거 패배. 또 하나는 월세 올린 거 가지고 전세자금 올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배종찬 선생 말했지만 선거의 패배에 책임 없는 민주당 당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물론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다른 후보가 있습니까? 제가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전략공천을 해서 이 두 분을 컷오프시켰을 때 이분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정말 나와서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냐고요 지금. 아니 이낙연 전 대표도 안 나오시겠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박영선 후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1년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경쟁에서 낙선하신 분이에요. 그건 또 책임 없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분이 책임 있냐 없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문제 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지금 뭐 찍어서 공천하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선을 하지 않으면 수긍할 수 없을 텐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까 말까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대선 승리의 밴드웨거닝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지금 자중지랑 지금 오락가락 가락오락 이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 기자 지적했듯이 경선하게 놔둬야 돼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배제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고 하려는 마음인 사람 다 모여서 경선하고 경선하면서 국민적 신뢰도 얻고 또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명을 하는 전략공천을 하든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 발목 잡고 그리고 대안도 없어요. 지금 현재 대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대안도 내지 않으면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자중질환 나오고 개파 싸움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이런 태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지자들 다 떠납니다. 민주당이 대체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 너무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오늘 이 문제는. 아무튼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자성과 반성 먼저 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겠다. 그리고 새 인물로 이렇게 비전 정책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역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현역이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역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인물 중에서 선거 패배 책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오면 안 되죠. 다 내던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뭐 가령
뭐 기준을 정한다든지 공천의 기준이나 경선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설득력이 있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경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긍을 하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공천하는데 예를 들면 진짜 그렇게 되려면요. 전략 공천하려면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거나 그 정도의 지명도가 이런 사람을 하면 모르겠어요. 그럼 수긍을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왜 경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네.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이런 판단을 합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나온 거는 전략 공천 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일부 한 분이 또 반발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위원 중에 한 분이 거기서 했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또 다른 데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이러다 보면 개파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개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가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자멸하는 길입니다. 자멸하는 길. 지금 똘똘 뭉쳐도 서울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말까요. 이걸 가능성이 아직도 낮아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려고 하고 개파 싸움 해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개파에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다는 분들도 반복되는 있습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검찰개혁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강욱 의원과 전주에 온 공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방이 서로 말이 달라요. 지금 무슨 네. 말이냐면 적외라는 말이거든요. 적외라는 말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발언 과정에서 전주의 의원을 향해서 적외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최강욱 의원은 그게 아니고 전주의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식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게 국회의원이 상대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지금 해석이 다르잖아요. 네. 같은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 적외라는 말을 빌미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협상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고도 칭해지는 검찰개혁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어요. 네. 오늘 민영배 의원 탈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진표 민주당 진영에서도 민주당이지만 민주당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입장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발언이 해석이 되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겁니다. 예. 국민 여론을 호의적으로 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뭐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가 너무 세다면 다른 설명을 해서라도 이것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설명해야죠.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설득해야죠. 여론을 보면 최재형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리고 6대 범죄와 관련해서 1년 정도 지금 시행을 해왔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완벽하게 철저하게 티끌 하나까지도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 그러니까 뭐 대한변협이 반대한다 또는 민변이 반대한다 참여연대가 반대한다. 소장님 국민들 설득 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설득이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만약에 60% 70% 검찰 개혁 중에서도 수사권과 특히 이제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6대 범죄까지 이 선거 경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이런 부분들 뭐 대형 참사 방위 산업 또 공직자까지 네. 이런 부분까지 박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설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멈출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달렸어. 그렇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네. 이걸 멈추는 순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황에서는 고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고비고비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민정비 의원이 무소속으로 가서 안건 조정위원회는 아마 이제 통과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요.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양희자 의원까지 포함해서 180석이 되려면 권은희 의원, 양희자 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강제 종료를 못하게 되면 회기를 끝내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의장이 결정이 필요해요.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원래 출장하려다가 갑자기 그 출장을 안 가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박병석 의장의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합의문 가져와라. 합의를 잘 해봐라. 대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스케줄대로 하려면 박병석 의장이 회기도 쪼개서 해주고 그다음에 안건 상정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스케줄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멈출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좀 멈출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을 그렇다면 꺼내 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5월 3일 날 발효를 해서 3개월의 여유를 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게 일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일정이라도 국민 없는 법안은 없는 겁니다. 국민 없는 정당은 없는 거예요. 국민 없는 지방선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병행해야죠. 지금이라도 우리 옛 말에도 있고 어르신 말에도 있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급하더라도 2주라도 짧아요. 이 시기에도 설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노력 없이 우리는 간다. 170석이 뭡니까? 180석이 뭡니까? 그 정당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그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수장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을 갖고 있냐면 그렇게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입장에서는. 저는 서두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서두르는 과정의 말미에는 대통령의 판단까지 포함된다면 적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 촌엄을 쪼개서라도 국민 설득을 하는 노력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오사공원님께서 아무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요즘 국회를 보면 소위 갑툭튀 모르겠어요 얘기합니다. 조성빈님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소탐 대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원주님 개파 싸움 결과 아닌가요? 누구든 원하는 자 모두 경선에 참여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적 관심, 공감대 조성해야지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서울시장 선거든 아무튼 그 검찰 개혁이든 국민 공감대 여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저는 뭐냐면 그래도 지방선거와 지난 2020년 총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 그때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국민들과 소통을 하라. 국민들과 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라. 그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했어야 되죠. 왜냐면 그래도 우리 주진우 라이브는 국민들이 왜 많이 듣고 청취율이 높으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 속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지금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네. 정말 1분 1초가 시간이 없고 그렇게 촉박하더라도 저는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될 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도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안건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야당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할 거예요. 검찰 네. 얘기도 듣고.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큰 그림에는 동의를 해요. 수사권, 기사권 분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의 국민의힘도 예전에 이미 찬성하는 법안들 많이 내놨고 찬성하는 법안도 많이 했었어요. 권성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했었어요. 예전에 다.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런 얘기 네, 하셨고 네. 그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그 수사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 5년 동안은 이 법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 그리고 검찰개혁안 때문에 이 소식이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네. 총리 그리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총리 그리고 장관 지명자들이 지금 웃고 있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호영 계속 후보자 얘기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이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국민 설득이 더 필요하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최재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서둘러야 될 부분이면 왜 1년 전에 안 서둘렀어요? 왜 2년 전에 안 서둘렀어요?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5년 후에라도 정권을 가져와서 다시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더 크게 봐야 된다. 더 넓게 봐야 된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인사청문이고 인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윤 당선인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올해 민주당 쪽에서 돌아서고 있는 거죠. 이거 주목해야 되고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뭐 그건 이제 변 소장 생각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어느 정도 손절의 각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 40년 직이란 말을 이제 40년 직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뒀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문회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서 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찬스라는 의혹인데 검사 임관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임관하기 전에 모친이 어느 분의 돈을 빌려줘요. 1억 원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금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1억 2천을 금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빌려 집을 사요.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그 아파트를 한 달 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걸 매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근저당권을 풀어요. 네. 엄마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어머니 되시면 근저당권을 풀어.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한 1억을 빌려준 돈을 풀면서 집을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근저당이 풀린 그 돈을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의 어머니가 한동훈 검사에게 예컨대 뭐 차용증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주게 되거나 증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마 찬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불법 편법 증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새로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인사청문 때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법조인인데 법조인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비판받고 또 인사검증에 대해서 뭐 강행해서 임명을 해버리면 또 어쩔 수도 없는 건 저는 중요한 게 정호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이제까지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이 있고 20일 발표를 하거든요. 금요일 날. 그러면 지금 다음 주 또 25일부터는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적어도 23일, 24일까지 정호영 후보자가 결정 안 하면 또는 윤석열 당선인이 처리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일파만파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경기도 또 다음 주에 있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 정서가 나빠진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호영 후보자 지금 한동훈은 어차피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사검증 가서 워낙 뭐 천재 한동훈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될 일이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저는 빠른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이니까. 네. 저는 검사 출신이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가진 지위 이번에 역할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과거에 정치 검사들이 뭐 활개쳤던 것도 있고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논의는 없고 또 다른 얘기만 합니다. 검찰 개혁 돼야죠 분명히. 네. 자, 국민의힘 경선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저 경기지사 경선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제 국민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인데 민심은 유승민, 네. 당심은 김은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심을 윤심으로 본다면 윤심이 얼마만큼 확고하게 당원들에게 전달됐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경선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보다 지금 1차적으로 당심이 중요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경선에 지게 되면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본선에. 예. 그래서 지금은 김은혜 의원이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윤심이 거기에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라 김은혜 의원이 아마 경선에서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김은혜라는 얘기로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배종찬 수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차이콥스키였습니다. 차이콥스키. 톨스토이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